민수는 평소처럼 주말장을 보기 위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죠. 민수는 시장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꺼내들며 오늘 필요한 물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오랜만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볼 생각이었어요. 두부, 호박, 대파, 그리고 생선도 한 마리 사야겠네. 민수는 생선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생선 코너에 다다르자 싱싱한 생선 비린내와 얼음 녹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도미가 싱싱한데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시선이 옆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소녀에게 꽂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소녀의 눈매와 미소가 너무나 선명하게 15해 전 실종된 누나 지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려와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었지만 진정되지 않았어요. 소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민수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던 누나의 모습과 겹쳐 보였죠.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미쳐가나. 민수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15해 동안 이어온 그리움과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소녀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매가 더욱 누나와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소녀의 표정은 낯설었습니다. 네, 무슨 생선 필요하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분주했고 손은 계속해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 도미 한 마리 주세요. 그런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민수의 질문에 소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비예요. 왜 물어보시나요? 아,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와 닮아서요. 은비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민수는 은비가 일하는 시간을 조심스레 물어보았고 그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기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도미를 받아든 민수는 멍한 상태로 시장을 걸어 나왔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은비의 얼굴과 겹쳐졌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민수는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곧장 오래된 앨범이 있는 서랍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누나 지연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민수는 사진 속 누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은비와 닮았습니다. 눈매, 입술 모양, 미소 짓는 방식까지. 누나, 정말 너일까? 민수의 머릿속에는 15해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가을밤이었어요. 대학생이던 지연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그것이 가족들이 지연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는 누나를 기다리며 민수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지켜보았죠. 곧 오겠지. 분명 곧 오겠지.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은 모임이 끝난 후 지연이 먼저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이후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내가 그날 같이 갔더라면. 민수는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연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민수는 누나가 실종된 날 함께 가고 싶다고 졸랐지만 지연은 내가 가면 안 되라며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고집을 부렸더라면, 함께 갔더라면, 민수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만약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수는 서랍을 더 뒤적이다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잉크와 지연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또 만났다.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 문장을 읽자 민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지연이 실종되기 며칠 전에 쓴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민수는 다른 페이지들도 급하게 넘겨보았습니다. 몇 주 전부터 지연은 누군가와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연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은비가 정말 지연이라면? 아니면 지연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다음 날 민수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은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민수는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뭐 필요하세요? 은비는 민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긴장된 마음을 달래며 은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은비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보였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왜 물어보시죠? 아, 그냥 궁금해서요. 민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은비의 표정이 불편해 보여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선 한 마리를 사고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사로 돌아온 민수는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는 대신 메모장에 은비의 특징을 적어 내려갔어요. 누나와 닮은 눈매, 오른쪽 눈가의 작은 점 말할 때 입술을 약간 깨무는 습관. 민수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는지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퇴근 후 민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은비가 아니라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은비 씨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가게 주인은 민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급히 설명했어요. 제가 요즘 친구를 찾고 있어서요. 혹시 은비 씨가 어디서 왔는지.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비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몇 해 전에 나와서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죠. 착한 아이예요.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 새로운 단서가 생겼어요. 이제 그곳을 찾아가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은비가 일하기 시작할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가게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은비에 대해
더 알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8시 45분, 은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걸음걸이까지 누나를 닮아 있었어요. 지연도 항상 왼발을 약간 안쪽으로 돌리며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다가가 인사했을 때 은비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습니다. 아, 어제 오신 분이죠.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실은 또 뵙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요. 은비는 민수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누구랑 많이 닮았나 봐요? 민수는 목이 메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정보를 모아야 할까? 갈등 끝에 민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 소중한 사람과요. 은비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생선 구매하러 오시나요? 네, 그럴게요. 민수는 그날도 생선을 샀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장에 들렀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늦은 출근에 대해 꾸중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은비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짓, 웃을 때 나타나는 눈가의 주름, 생선을 손질할 때의 숙련된 동작들.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새로운 단서 같았어요. 동료들은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던 친구가 물었어요. 요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색도 안 좋고. 아니, 괜찮아. 그냥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민수의 책상 서랍에는 은비에 관한 메모로 가득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은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집착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은비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매일 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생선 사러 오시는 건가요? 민수는 마음속 갈등을 느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금은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누나가 15해 전에 실종되었어요. 당신이 누나와 정말 닮아서 말을 끝맺지 못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이셨군요. 정말 죄송하지만 전 당신 누나가 아니에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제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해요. 민수는 실망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 대화가 진전이라고 느꼈습니다. 최소한 은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니까요. 혹시 고아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은비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빛 고아원이에요. 서울 외곽에 있어요. 민수는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하늘빛 고아원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작지만 오래된 시설로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민수는 내일 직장에 휴가를 내고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꿈에서 지연을 보았어요. 지연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민수가 다가갈수록 더 멀어져 갔습니다. 민수는 누나를 부르며 잠에서 깼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수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하늘빛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랐어요. 은비가 정말 지연과 관련이 있다면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실은 민수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15해 동안 가슴에 묻어둔 아픔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누나를 잃은 슬픔,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무력감, 그리고 은비를 만난 후 처음으로 느낀 희망까지.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민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늘빛 고아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과 작은 놀이터가 있는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아원 입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은비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중년의 여성이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비라는 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몇 해 전에 이곳에서 지냈다고 들었어요. 여성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습니다. 은비요? 어떤 관계시길래? 저는 은비 씨가 제 누나와 매우 닮아서요. 15해 전에 실종된 누나와요. 여성은 잠시 민수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민수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은비도 이곳에서 자랐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잠시 후 작은 체구의 노년 여성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고아원의 원장 박지영입니다. 은비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하셨나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원장은 민수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원장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은비는 13살 때 이곳에 왔어요. 버려진 아이였죠. 원장의 말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13살이요? 어린 나이는 아닌데. 맞아요. 대부분 아이들은 더 어릴 때 오죠. 은비의 경우는 특별했어요. 그 아이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민수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은비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서류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뒤적인 후 낡은 서류철을 꺼내왔어요. 은비의 기록이에요. 경찰이 그 아이를 발견했다고 적혀 있네요. 버려진 창고에서요.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민수는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날짜와 시간, 발견 장소 등이 적혀 있었지만 어딘가 모호했어요. 특히 입양 관련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날짜가 지워졌다가 다시 쓰인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입양 시도가 있었나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한 번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죠. 누가 은비를 입양하려 했나요? 최만석이라는 분이었어요. 지역의 사업가죠.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누나의 일기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민수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단서라고 느꼈습니다. 최만석 씨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나요? 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많이 알지는 못해요. 부유한 사업가라는 것, 그리고 자선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 정도. 왜 갑자기 입양을 취소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민수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최만석의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혹시 은비가 이곳에 있을 때 특별한 물건을 갖고 있었나요?
목걸이나 사진 같은.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목걸이가 있었어요. 은비는 그것을 절대 벗지 않았죠. 지금도 갖고 있을 거예요. 민수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누나 지연도 항상 목걸이를 착용했었어요. 지연이 17살 때 부모님께 받은 생일 선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원장님.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민수는 고아원을 나와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최만석? 그를 찾아야 했어요. 민수는 인터넷으로 최만석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 그는 지역의 유명한 사업가였어요. 건설업으로 시작해 다양한 사업에 손을 뻗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수가 기억을 되살려보니 최만석이 지연의 실종 당시 뉴스에 잠시 언급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연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의 소유주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중요한 정보로 여겨지지 않았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최만석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회사 위치를 확인하고 내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최만석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최만석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앞에 서니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이 안에 누나의 실종과 은비의 정체에 관한 진실이 있을까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화려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민수는 리셉션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만석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리셉셔니스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개인적인 일로 뵙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약속 없이 만나기 어려우세요.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지연이라는 이름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은비에 대해서도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리셉셔니스트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했어요. 짧은 대화 후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민수를 회장실로 안내했어요. 넓고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최만석이었죠. 김민수 씨? 들어오게. 최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섰어요. 앉게나. 민수는 최만석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만석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은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어요. 지연이라고 했나? 어떤 지연을 말하는 건가? 민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누나입니다. 김지연이요. 15해 전에 실종되었어요. 당시 누나는 회장님이 소유하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최만석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어요. 안타까운 일이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 그리고 은비라는 이름도 아시죠? 하늘빛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 말입니다. 회장님께서 입양하려다 취소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최만석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어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많은 고아원에 후원을 하지만 입양을 시도한 적은 없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증거를 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은비를 입양하려다 취소하셨어요. 그리고 누나의 일기에도
회장님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천천히 민수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라. 자네가 말하는 그 소녀를 만났다고? 네, 만났습니다. 은비는 제 누나와 너무 닮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최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김민수 씨, 나는 바쁜 사람이네. 15회 전 일을 들춰내서 뭘 얻으려는 건가? 자네 누나는 안타깝게도 실종되었고 은비라는 소녀는 그저 고아원 출신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네. 민수는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제했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비가 누구인지. 진실이라. 최만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네. 자네 누나는 내게 연락이 끊겼어.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네. 은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이제 돌아가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최만석이 비서를 부르려 할 때 민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나가 뭔가를 알고 있었죠? 회장님의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요. 최만석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나가게. 지금 당장. 민수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의 반응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였어요. 민수는 사무실을 나서며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우연히 최만석의 비서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시장의 생선 가게요. 은비라는 소녀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절대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라고요.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만석이 은비에게 연락하다니. 그들은 분명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최만석은 민수의 방문 후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민수는 다음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시장으로 가서 은비를 만나야 했어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함께 최만석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최만석이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은비와 대화해야 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최만석의 반응, 비서의 통화, 그리고 모든 단서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은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택시가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향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갔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은비는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은비 씨,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은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는 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잠시만 시간 있으세요? 꼭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은비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게 주인에게 말하고 올게요. 은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후 앞치마를 벗고 돌아왔어요. 가게 뒤편에 조용한 골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할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비를 따라갔습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한적한 골목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은비 씨, 먼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은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만석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은비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요? 오늘 그를 만났어요. 제 누나의 실종과 당신에 대해 물었죠. 그리고 나오면서 그의 비서가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들었어요. 은비 씨, 그 사람은 위험한 것 같아요. 은비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 사람이 두려워요.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악몽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끔 가게 근처에서 그의 차를 본 것 같기도 해요. 민수는 은비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 누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민수는 지연의 실종, 그리고 은비를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 그 이후의 조사 과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비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누나와 닮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누나의 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은비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22살인데 시기적으로 맞아요. 누나가 실종된 지 15해가 됐고 당신이 13살 때 고아원에 왔다면 은비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아닌데도.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고 울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비 씨, 혹시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게 있나요? 은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에 걸린 체인을 꺼냈습니다. 작은 은색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이거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절대 벗은 적이 없죠.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걸이는 지연이 항상 착용하던 것과 똑같았어요.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 그리고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 뒷면에 뭐라고 새겨져 있나요? 은비는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영원히 함께라고 적혀 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지연의 목걸이가 틀림없었어요. 17번째 생일에 부모님이 선물한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제 누나의 목걸이예요. 틀림없어요. 은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확실한 건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은비 씨, 이제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해요. 최만석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최만석의 범죄와 누나의 실종,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은비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게 기억 같은 것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가끔씩 떠오르는 장면들이에요.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있었던 기억,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고 울던 여자의 얼굴. 하지만 너무 흐릿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은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기억들이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퍼즐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어디로 갈지 논의했습니다. 최만석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수의 친구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에서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기 전
은비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찾아온 게 운명인 것 같아요. 15해 동안 제 정체를 모른 채 살아왔는데 이제야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들은 이제 함께 맞서야 했어요. 민수의 친구 준영의 집은 도심에서 벗어난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준영은 해외 출장 중이라 집은 비어 있었어요. 민수와 은비는 준영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창문의 커튼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당분간 안전할 거예요. 민수가 은비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은비는 긴장된 표정으로 물을 마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만석이 저희를 찾으려 할 텐데. 민수는 노트북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그가 누나와 어떤 관계였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누나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민수는 가방에서 지연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전에는 대충 훑어봤지만 이제는 모든 페이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했어요. 은비는 민수 옆에 앉아 함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중반부에서 최만석에 관한 첫 언급을 발견했어요. 오늘 카페 사장님의 지인이라며 한 남자가 찾아왔다. 최만석이라는 사람인데 무척 친절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었다. 내게 개인 비서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몇 페이지 넘기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만석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계속 연락해온다. 오늘은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다. 무서웠다. 민수와 은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가 뭔가를 알고 있었나 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들에서 지연의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카페 창고에서 우연히 서류를 보았다. 불법 자금 세탁에 관한 내용인 것 같다. 사장님과 최만석이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 증거를 모아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내게 경고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내일 경찰에 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것이다. 민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글에 적힌 날짜는 지연이 실종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누나는 최만석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려다 납치된 것이었어요. 우리 누나가 최만석의 범죄를 알아냈고 그래서 그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저는 정말로 지연 씨의 딸인 걸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만석이 누나를 납치한 뒤 당신이 태어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아원에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했습니다. 최만석의 창고나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최만석은 도시 외곽에 여러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오래된 공장 단지 내에 있었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은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위험하겠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먼저 경찰에 이 모든 정황을 알려두는 게 좋겠어요. 민수는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와 의심스러운 점들을 정리하여 경찰에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형사에게도 따로 연락을 취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증거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택시를 불러 공장 단지 근처까지 이동했어요. 나머지 거리는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공장 단지는 으스스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버려진 상태였고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어요. 민수와 은비는 지도를 확인하며 최만석의 창고를 찾아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찾은 창고는 다른 건물들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새로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은비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뒤쪽에 창문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를 돌아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창문이 있었지만 역시 잠겨 있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간단한 도구를 꺼냈습니다. 이런 거 해본 적 없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죠. 몇 분간의 시도 끝에 창문 잠금 장치가 열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은비가 뒤따랐어요. 손전등을 켜자 창고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창고 안은 대부분 빈 공간이었지만 한쪽에는 문서가 가득한 캐비닛과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민수와 은비는 서둘러 서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 관련 문서였지만 아래쪽 서랍에서 봉인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것 좀 봐요. 민수가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작은 가방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지연이 쓴 것이었습니다. 감옥처럼 갇혀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쓴 편지였어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아이만큼은 살아남기를. 최만석, 당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연의 소지품들이 있었어요. 지갑, 학생증, 그리고 작은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만석이 누나를 납치했고 은비 씨는 누나의 딸이에요. 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제 어머니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불이 켜졌습니다. 최만석이 두 명의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역시 여기 올 줄 알았다. 최만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았나?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은비 앞에 서며 긴장된 눈빛으로 최만석을 노려보았어요. 상자에서 꺼낸 증거들을 재빨리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제 누나를 납치했고 은비는 누나의 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최만석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찾은 그 증거들 누구에게 보여줄 건가? 내가 이 도시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고 있나? 은비가 민수 옆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죠? 살아계신가요? 최만석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낳은 후 살아남지 못했다. 출산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겼지. 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찾던 누나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비와 함께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누나를 납치했고 왜 은비를 고아원에 버렸나요? 민수가 꾹 참고 물었습니다. 최만석은 한 발짝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누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 내 사업의 비밀을, 불법 자금 세탁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그녀가 경찰에 갈 거라고 위협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는요?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왜 고아원에 보낸 거죠? 처음에는 너를 키우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자랄수록 내 어머니를 닮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특히 그 눈빛. 매일 내 눈을 볼 때마다 지연의 원망하는 눈빛이 떠올랐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지. 그래서 널 고아원에 보냈다. 하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는 계속 알고 있었다. 민수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당신은 끔찍한 사람이에요. 누나의 인생을, 은비의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최만석은 옆에 있던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너희 둘 다 여기서 나가지 못할 테니까. 위협적인 분위기가 창고 안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계산했어요. 창문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어왔어요. 경찰이다.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손을 들고 나오시오. 최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부하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수가 자신감 있게 웃었어요. 제가 미리 경찰에 연락해 둔 겁니다. 우리가 이 창고로 오기 전에 모든 정보와 증거를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인 형사에게도 위치를 알려두었죠. 최만석은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민수를 겨누었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무것도 없이 무너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은비가 두려움에 떨며 민수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최만석 씨, 총을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의 범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창고 밖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10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진입하겠습니다. 최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마침내 그는 힘없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패배한 건가? 최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몇 명의 경찰이 최만석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친구인 형사가 민수와 은비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메시지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왔어.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최만석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은비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넌 정말 내 어머니를 닮았다. 그 강인함까지도. 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최만석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당신은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진술을 마친 후 민수와 은비는 새벽녘에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찾던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민수의 집에 도착해 차 한 잔을 마시며 은비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당신에겐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부모님,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에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은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누나는 떠났지만 당신을 통해 그녀의 일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건 슬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순간을 함께 맞이했어요.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부모님께 은비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은비의 눈매에서 지연의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린 딸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뜻하지 않게 손녀를 만난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최만석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의 불법 사업 네트워크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지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고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민수와 은비는 종종 시장에 함께 가곤 했습니다. 은비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뿌리를 찾은 사람으로서 말이죠. 가끔은 엄마가 꿈에 나타나요. 어느 날 은비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선명해요. 엄마는 항상 미소 짓고 계셔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답네요. 항상 강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갈 가족이었습니다.